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오늘 건강 365에서는 척추 질환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치입니다. 대구 리봄 한방병원 김형민 대표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봄 한방병원 대표 원장 김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어르신들의 날씨 예언. 어르신들이 기상청도 아니고 말이죠. 네. 예, 근데 쪽집게 같이 잘 맞추시는데 이게 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서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기압이 굉장히 떨어지죠. 네. 바깥 기압이 떨어지니까 내 몸 안의 압력은 자꾸 높아져요. 이 관절 속에 이 압력이 높아지니까 자꾸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몸 안의 그 활액막이나 주변 신경, 근육 등을 압박하고 이렇게 통증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 날씨가 안 좋은 날 습도가 높아지니까 네. 평소에 몸 안에 습기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자주 이렇게 붓고 몸이 무거우셨던 분들은 바깥도 습하고 몸속도 습하고 그러니까 몸이 더 힘들어하세요. 또 특히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이렇게 기온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온이 낮을수록 혈액순환도 안 되면서 근육도 긴장이 돼서 이 관절 주변에 염증 물질들이 자꾸 더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통증도 심해지고 또 무엇보다 날씨 안 좋은 날 좀 기분이 우울하죠. 네. 가뜩이나 몸도 힘든데 우울감까지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통증을 좀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가 가장 흔한 척추 질환인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건강 365에서도 저희가 자주 다루고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두 가지 질환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법을 이어가고 있나요? 한의학적으로 보나 의학으로 보나 이 환자의 몸이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질환들은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 질환이 왜 발생했는지 이 바라보는 눈과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그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학에서는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이 디스크를 범인으로 보고 수술로 제거할 것이 아니라 이 척추가 틀어지면서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견디고 견디다 결국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압력을 진짜 범인으로 봅니다. 이 압력이 남아 있으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해도 자꾸 또 나오고 재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 이 척추 자체를 올바른 구조로 바로 잡아서 디스크라는 병 자체에서 정말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치료해 나갑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만 생각을 했었는데 압력을 또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근데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은 원장님 사실 증상은 비슷하지만 이제 원인이 다르다 보니까 원인별로 맞춤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허리 디스크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허리 디스크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겪는 질환인데요. 우리 척추에는 이 척추뼈 사이사이에 쿠션처럼 말랑말랑하게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의 이 수액과 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디스크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섬유륜이 손상되거나 찢어지게 되고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 허리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디스크가 반복적인 손상을 입는 원인. 일단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닳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모두 네.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앞에서 강조해 주셨던 이 허리가 받는 압력. 이게 근본적인 또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요즘 이렇게 활동을 많이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사무 업무를 많이 보고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 사용 등이 증가하면서 점차 구부정한 체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형이 구부정해지면서 많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허리 디스크가 흔히 겪는 어떤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 다리 쪽으로 전기가 통하고 저리고 힘 빠지고 여러 가지 방사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밀려나온 이 디스크 자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는 사실 이렇게 밀려 나오고 싶지도 않았고 네. 한데 척추가 하도 틀어지고 굽어지다 보니까 이 척추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던 디스크가 오랫동안 이렇게 눌리고 눌리면서 5년, 10년 버티다 결국은 못 견디고 밀려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범인이라기보다는 이 디스크를 밀어낸 그 압력이 진짜 범인이고
디스크는 사실 피해자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나 시술 등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했더라도 잠깐 이 다리 쪽 증상이 덜해졌다고 했을 때 너무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방사통이 가라앉더라도 척추를 올바른 구조로 바로 잡아서 추가적인 재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것이 정말 디스크라는 병과 멀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허리 디스크 탈출 증상이 있게 되면은 뭐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뭐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탈출된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를 수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 골반은 크고 그 위에 얹혀진 허리뼈는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 이음매가 되는 5번, 4번 허리뼈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디스크도 탈출된 위치에 따라서 4번, 5번 디스크 사이에서 탈출이 가장 흔하고 이때는 주로 허벅지 뒤쪽, 종아리 바깥쪽, 발등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발목과 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기가 힘든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5번 허리뼈랑 이 천추 1번 디스크 사이에서 탈출이 두 번째로 흔한데 이때는 엉덩이에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발바닥 새끼발가락 쪽으로 통증이 방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는 까치발을 들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허리뼈 위치대로 3, 4번, 2, 3번, 1, 2번 다 탈출은 드물지만 나타날 수는 있고요. 이때도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따라서 이 근력 약화와 방사통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 통증의 원인 질환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바로 이 척추 협착증. 그러니까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척추에 누적된 부담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임상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중후반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척추 구조가 안 좋은 상태로 변형된 상태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몸의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척추를 어떻게든 지탱해 주려고 하고 근육만으로는 힘드니까 인대를 두껍게 만들어서라도 버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의 재료인 석회를 갖다 붙여서 딱딱하게 굳어서라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합니다. 모두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반응이지만 문제는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 속에도 인대가 많다는 점입니다. 인대가 자꾸 두꺼워지고 석회가 붙어서 딱딱해지고 심하면 가시처럼 골극이 자라나기도 하면서 이 척추신경이 지나가야 할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모든 변화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몸이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보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치료를 할 때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뚝딱 나으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이 병이 오래된 만큼 그 병의 세월에 맞춰서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려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제 주변에 디스크 환자들을 보면요. 막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엄청 아프다고 하고 또 막 허리 숙이면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반대로 협착증 환자들은 오히려 뭐 서 있거나 걷는 것보다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맞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는 앞쪽에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척추 신경이 있다 보니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뒤쪽이 벌어지고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기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반으로 접는 스트레칭 등은 절대 피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조금 걸으면 다리가 감각이 사라지고 힘이 빠지고 저리다가 잠깐 주저앉아서 쉬면 풀리는 증상을 특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심한 분들은 5분 걸으면 저려온다, 200m만 걸으면 저려온다 말씀하시고 또 잠깐 쉬면 회복되었다가 또 딱 그만큼 걸으면 저려온다고 표현하시는데 네. 이를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펴면 증상이 심해지고 오히려 이렇게 바닥에 쭈그려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그 척추관의 협착된 부분이 살짝 열리면서 증상이 덜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증상이 덜해진다고 해서 자꾸 그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 괴로움을 피해서 자꾸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다 보면 체형 자체가 변형이 오면서 이후 이 전신 관절 등 더 많은 통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늘 올바른 자세만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 환자는 누워있을 때 다리를 쭉 편 상태로 들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착증 환자는 누워서 다리를 펴고 들어 올려도 편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허리나 엉덩이가 당기고 이렇게 다리가 막 저릴 때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더 증상이 심해지고 악화되면 허리 디스크, 힘들지 않으면 협착증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의 치료, 역시 원인부터 개선하는 것이 치료의 지름길일 텐데 일단 앞에서 원장님이 척추 정렬의 문제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척추 정렬을 회복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게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생활을 하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신에 척추에는 평생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척추 구조가 올바를 때는 아치 원리가 작용하면서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가 있지만 점차 구부정해지고 체형이 비틀어지면서 척추와 관절에 작용하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변형되려고 하는 척추를 근육의 긴장으로 버티고 통증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고 인대를 두껍게 만들고 또 조직이 자꾸 손상되는 곳은 염증 반응을 통해서 그곳을 복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인체의 반응을 병의 원인으로 보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근육을 풀어도 또 뭉쳐올 수밖에 없고 통증을 못 느끼게 진통 성분을 써도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통증을 발생합니다. 조직이 자꾸 상하고 있는데 염증만 낮추려고 하면 약 기운이 떨어지는 순간 염증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 정렬 회복술은 우리 몸을 원래 건강한 구조로 되돌려서 중심축이 중력 중심선에 맞춰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이 정상 구조를 되찾으면 근육의 긴장도, 염증도, 또 통증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건강을 회복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자가 회복력이 있음을 신뢰하고 인체를 전체적으로 봐서 아래쪽의 큰 뼈부터 전체를 바로잡는 치료법이 바로 척추정렬 회복술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몸의 자연적인 그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치료법이 아닐까 싶은데 척추 정렬 회복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처음 들어봤는데 치료 과정이라든가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척추 정렬 회복술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아래쪽에 있는 큰 뼈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고쳐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물건을 쌓아놓고 밑에서 흔들면 위에가 휘청휘청 하듯이 네. 몸을 바로 잡을 때도 밑에 있는 큰 뼈들부터 바르게 하면서 위에 있는 뼈들을 바로 잡아야 체형 자체가 변하면서 이 바로 잡아 놓은 상태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또 비좁은 곳에 막 억지로 이렇게 물건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항상 무리가 따르듯이 틀어진 뼈를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할 게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적은 힘으로도 효율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은 이 골반과 흉곽, 두개골이 이렇게 마치 커다란 공처럼 둥글게 인체를 보호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또 흉곽과 골반에는 팔이랑 다리가 붙어 있죠. 여기서부터 어깨 관절, 무릎 관절 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이 유발이 됩니다. 중심축이 바로 잡히고 골반과 흉곽의 정렬이 맞춰지면서 어깨 관절의 위치와 움직임도 정상으로 회복되고 무릎과 발목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해결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의료 기기들을 사용을 합니다. 역중력 치료기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교정을 하고 또 의료용 교정봉과 해머를 사용해서 마치 조각가가 이렇게 섬세하고 정밀하게 조각을 하듯이 척추 마디를 정상 위치로 이렇게 바로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척추가 바로 잡히면서 우리 몸의 이 척추신경을 통해서 뇌와 우리 내장 기능 사이의 연결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장 기능들이 좋아집니다. 우리 몸은 척추신경을 통해서 내장기관을 비롯해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데 척추 정렬이 틀어지면서 다양한 내장 기능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척추를 진단하고 척추를 바르게 정렬시키면서 몸이 좋아지면 그래서 목이 좋아지면서 두통, 어지럼증, 비염, 이명 등이 막 개선되기 시작하고 또 등뼈가 바로 잡히면서 천식이나 부정맥, 공황장애, 역류성 식도염, 또 만성적인 소화장애 등이 개선이 되고 또 여성분들은 잘 느끼시겠지만 골반이 바로 잡히면서
자궁질환이나 또 남성분들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내과 증상들이 함께 개선되게 됩니다. 원장님 설명 들으니까 제가 뭔가 깨우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척추 정렬 회복술만큼은 제가 오늘 제대로 알고 가는 느낌이라서 뭐 시험 문제 내셔도 제가 맞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만 오늘의 주제가 이제 디스크 협착증인데 네네. 여기에는 어떻게 작용을 해서 또 회복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건들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이 튀어나온 디스크만 문제로 보고 치료를 하다 보면 치료 후에도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거나 디스크가 재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또 겪게 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 변형된 허리뼈를 올바른 구조로 바로 잡아서 허리 통증도 근본적으로 벗어나고 디스크를 눌러대는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어야 정말 디스크라는 병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척추가 변형되고 안 좋아진 지 수십 년이 지나면 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척추 주변 인대를 두껍게 또 뼈 재료인 칼슘을 막 갖다 붙여서 이렇게 딱딱하게 변합니다. 이 척수신경이 지나가야 되는 척추관 속에도 인대들이 많은데 이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다 보면 척추관을 좁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막 땡기고 감각이 사라지는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인대도 두껍게 칼슘도 갖다 붙이지만 상황이 개선되고 좋아지면 다시 인대도 정상으로 칼슘도 분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척추를 올바른 구조로 바로 잡아서 서서히 이 척추관을 좁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보통 몇 미터 걸으면 다리가 저려진다, 몇 분 정도 걸으면 다리가 저려온다,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이 딱 있으세요. 네. 보통 뭐 심하신 분들은 100m 걸으면 저리다고 그래요. 하시던지. 근데 이런 증상들이 치료를 통해서 100m 걷던 분이 200m, 400m, 1km 이런 식으로 걷는 거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거를 좋아지는 기준으로 삼으셔서 꾸준히 치료하시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100m만 걸어도 아프시던 분이 나중에 1km, 2km를 걸으셔도 안 아프시면 얼마나 걸으시면서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척추정렬 회복술의 경우에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면 좀 증상이 호전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장기 치료로 척추정렬을 회복하면 나중에 완치까지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환자마다 이 고생한 정도가 다르고 수술 횟수나 시술, 스테로이드 노출 횟수 등에 따라 개인의 척추 상태도 천차만별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와서 원장님을 만나 정확한 상태를 체크를 해야겠지만 보통은 한 15번, 20번 정도의 치료 후에 전신 체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통증이 사라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확인하여 보여드립니다. 이미 퇴행화된 디스크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일상생활에 활력을 되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치라기보다는 잘 다스려서 통증 없는 삶,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척추 정렬 회복술, 혹시 나이가 드셨거나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인지, 안전한 치료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척추정렬 회복술은 기본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다만 척추를 올바른 모양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이다 보니까 환자분의 나이보다는 환자분의 골밀도 상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라든지 또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된 경우에는 기저질환들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척추 정렬 회복술을 들으면 들을수록 네. 딱 떠오르는 네. 치료가 있어요. 추나요법 오, 들어봤죠? 네. 저도 한의원에서 많이 받아봤는데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장님? 추나요법은 해외 카이로프락틱이라는 학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의학과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국내에서 추나요법으로 발전된 기술입니다. 이렇게 척추의 그 마디마디 틀어짐과 연관된 이 증상들을 위주로 접근을 해서 이 틀어진 뼈가 바로 잡히면서 그 연결된 증상이 바로 회복되도록, 이것도 굉장히 뿌리가 깊고 훌륭한 기법이고, 척추 정렬 회복술은 한국에서 개발이 되어서 해외 의료진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는 치료법으로서 인체를 전신적으로 이렇게
전체 중심축이 중력 중심선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습니다. 또 골반, 흉곽 등의 이런 복합적인 구조들이 정상 구조를 되찾으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체가 통합적으로 회복되는 좀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입니다. 이 밖에도 또 한방에는 약, 침, 뜸 이렇게 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척추 치료를 받을 때 같이 좀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침은 물론이고요. 요즘 많이 쓰는 약침, 봉침 이런 것도 같이 쓰면 좀 효과가 좋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침, 약침, 한약 등은 치료 효과가 크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너무 훌륭한 치료 방법입니다. 척추관절 질환을 치료할 때 전신 척추의 정렬을 바로 잡아주면서 척추관절 통증 부위는 침과 약침으로 치료해주고 한약을 통해 내부 장기의 불균형을 다스려줄 때 최고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치료도 중요하지만 저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 한의학적 관점에서 디스크나 아니면 뭐 척추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 어떤 게 좋을까요? 현대인들은 생활이 다들 이렇게 앉아있고 차 타고 다니고 다들 엉덩이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좀 드시면서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엉덩이 근육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체형이 구부정해지고 온갖 척추관절 질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아랫배는 이렇게 내밀고 등은 구부정해지면서 이 구분 등 위에 목이 또 앞으로 빠지니까 거북목까지 나타나는 거죠. 이 체형 변화에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큰 한 가지를 들자면 엉덩이 근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스쿼트나 런지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배가 볼록하지 않게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아랫배 복근 운동 그리고 가슴을 당당하게 펼 수 있게 등 운동 이렇게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거나 걷거나 일상생활 중에 습관적으로 잘못된 근육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걸을 때도 걷는 운동 자체는 몸에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배를 볼록하게 내밀고 이렇게 등은 구부정하게 걸으면 터벅터벅 관절에는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아랫배는 힘을 딱 주고 가슴을 당당하게 그리고 골반을 이용해서 보폭 넓게 엉덩이 근육을 이용해서 올바른 자세로 걸을 때 정말 걷는 운동도 전신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플 때 당장의 증상이나 통증만 잡고 나서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참 우리들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원인부터 이렇게 근본적으로 잡아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척추 질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무리 말씀을 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더 틀어지지 않게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근육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알려주려고 통증을 신호로 보내기 또 시작합니다. 또 손상된 조직은 복구하고 방어하려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잘 버텨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반응들인데 이거를 질병의 원인으로 보고 치료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되게 됩니다. 몸이 정말로 바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내 척추가 너무 변형되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급한 불만 끌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치료하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사라지고 치료할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려면 척추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리봄 한방병원 김형민 대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